19번이죠. 19번. 네. 자, 문제가 뭐냐면요. 네,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를 배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19쪽에 19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주는 거죠. 네, CPU와 잠깐만, 제가 제 시간에 들어왔죠. 네, 너무 빨리 들어왔나요? 그죠? 어디 갔을까요? 네,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 한 분인가요? 한 분이죠. 이제 그분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기다렸다 해요 하고,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은 빨리 시작해요. 진도 빨리만 나가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죠? 네, 자, 메모리를 되도록이면 안 가도록 캐시에서 가지고 오자.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의 전반적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CPU를 쉴 새 없이 놀려줘야 되는 것이고, CPU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혼자만 빨라도 의미가 없죠. 얘네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나머지 장치들에서 속도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주격장치가 쉽게 프로세스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죠. 주격장치와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가 주격장치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여야죠. 줄이기 위해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속도가 더 빨라진다. CPU는 되도록이면 주격장치한테 안 가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자, 하드디스크와 비슷한 걸 찾으시오. 자, 하드디스크는 바로 뭐냐면 보조기억장치가 되는 거죠. 네, 보조기억장치. 그래서 1, 2, 3, 4에서 보조기억장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1번은 어쨌든 램이죠. 네, 1번에 SRAM은 어때요? 주기억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2번에 D램도 어떠세요? 결론은 램이죠. 주기억장치가 되는 거고, 3번에 EEP롬이 되는 거죠. 이거 롬의 일부인 주기억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디카에서 사용되는 네, 보조기억장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죠. 자, 21번입니다. 네,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자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이 틈새라든지 또 얘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눈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여기서 사이사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팔이다, 액세스 암이다라고 하고 이걸 이제 헤드다라고 하는 거죠. 헤더. 네, 그래서 헤더가 실제적으로 데이터 읽어오는 거고 헤더가 달린 암이다. 그래서 액세스 암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랙이다라고 하는 거고, 트랙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섹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트랙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디스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물질로 되어 있고요. 전송 속도는 광디스크입니다. 광디스크는 CD-롬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CD-롬보다 더 빠르죠. SCSI 모델에서는 최대 7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 IDE 방식은 2개를 연결할 수 있고 EID는 4개고요. SCSI는 7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DASD다, 다이렉트다라는 겁니다. 직접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직접 하드디스크는 직접 처리가 되는 것이고, 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직접 처리가 아닌 것을 뭐라 그러죠? 순차 처리 방식이 있는데 순차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는 뭐가 있어요? 자기 테이프가 있죠. 네.
그래서 자기 테이프만 순차 처리입니다. 네. 자기 디스크는 직접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22번이 되겠군요. 네, 문제 22번의 핵심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랬습니다. 비휘발성입니다. 네,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전원이 끊기더라도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다. 자,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디카에 있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 장치 뭐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스크는 레드, 빨간색 레이저를 사용했는데 파란색 레이저를 사용한 블루레이 디스크가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플래시 메모리가 나왔는데요. 플래시 메모리 하면 일단 디카에 사용되는 보조기억장치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는 속도와 쓰는 속도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읽기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읽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르다. 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드디스크의 접근 시간은 회전 지연 시간, 탐색 시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여러분이 그거는 시간은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요약집 102쪽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하단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접근 시간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 되는데요. 네,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가 있다. 네, 여기가 있다. 그럼 헤더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트랙을 찾아야 되죠. 그럼 두 번째 뭘 찾아요? 섹터를 찾아야죠. 그럼 세 번째 뭐 해줘야 돼요? 갖다 줘야죠. 전송을 해줘야죠. 데이터를 찾을 때 즉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한 시간이 되는데 헤더는 이렇게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랙만 찾는 거죠. 그래서 헤더가 트랙 몇 번 트랙인지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네, 시크타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판이 회전하니까 여기 섹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트랙을 찾았으면 헤더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트랙이구나. 그럼 헤더는 여기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헤더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라텐시 타임이다. 회전 지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전송 시간은 트랜스퍼 타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것을 무슨 시간이요?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테이프는 순차적 접근만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레이드는 뒤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저렴한 디스크를 네, 여러 개 중복해서 데이터 저장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든 것이다. 맞죠? 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이 됩니다. 문제 24번에 보면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보관되는 반도체 메모리다.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된다. 그럼 뭐요? 플래시 메모리 3번이 되겠죠. 자, 25번은 이제 나왔던 정리했던 문제죠. 액세스 타임이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더한 것이다. 시크, 라텐시, 트랜스포 해가지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도 마찬가지죠.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트랙까지 그랬어요.
트랙까지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시크 타임이다. 그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레이드에 관련된 건데요. 자, 레이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03쪽 한번 보세요. 자, 레이드는 뭘 관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드디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는 너무 비쌌고 네, 용량이 작은 거는 너무 싸서 좀 비용 좀 절감해보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높은 거 하드디스크 하나 달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학교만 해도 대학교만 해도 어떠세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한 대당 10만 원씩만 절감을 해도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한 겁니다. 레이드 0에서부터. 레이드 0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스트라이핑을 했다 그거죠. 분할해서 저장을 했다가 분할 저장입니다. 스트라이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한 군데다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는 따로 저장하고 이것도 따로 저장하고 이것도 따로 저장을 한 방식이 되는 거죠. 나눠서 저장을 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를 올릴 수가 있죠? 일단 하드디스크가 쬐끔쬐끔하게 하니까 비용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 데이터 가져와 한꺼번에 짠짠짠 가져오면 되니까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걸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레이드 0에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0.0001%의 오류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됐냐면 데이터가 얘가 한 군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불러오지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오니까 얘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네, 안정성,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오류가 발생을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점. 그래서 또 연구팀인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레이드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 중복 저장을 하자라는 거. 똑같이 저장을 하자. 미러링 기법을 쓴 거죠. ing. 네. 중복해서 똑같은 걸 한번 하자. 그래서 데이터를 딱 저장을 할 때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한 군데 더 똑같이 한 번 더 저장을 하자라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안정성은 높였죠. 그럼 데이터가 중복대로 저장하니까 얘가 고장이 나도 여기서 가져오면 된다. 근데 문제점은 뭐가 되죠? 하드디스크를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하드디스크 2개만 있으면 될 걸 4개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죠. 레이드 2를 하자. 오류 문제만 해결하면 중복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했어요? 해밍 코드 기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페리티 코드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이 뒤에는 다 어때요? 페리티 코드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레이드 3이 되는 것이고 레이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처리 방식을 얘는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 얘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 얘는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한다. 처리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 이제 데이터를 찾아갈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페리티니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페리티가 있다 그거죠. 그럼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기다 저장하고 페리티 가고 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저장하고 페리티 가고 맨날 페리티는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떠세요? 맨날 모든 데이터들이 얘를 거쳐야만 되니까 얘가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죠? 레이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5는 페리티를 분산 저장을 한 거죠. 나눠서 저장을 한다. 나눠서 저장한다. 그걸 이제 RR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다가 페리티를 줘버린 거죠. 각 디스크별로 페리티를 줘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군데 가지 않고 그냥 한 군데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레이드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 거는 뭐냐면 이제 104쪽, 유학집 104쪽 그대로 가보세요. 레이드를 섞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레이드 0과 2를 섞을 수 있고 1과 0을 섞을 수 있고 5와 0을 섞을 수 있다. 이런 기법이 있다. 레이드는 딱 한 가지 기법, 이것만 구현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과 이거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입니다. 네. 자, 거기까지 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그럼 27번 문제로 와서 레벨 0에서 그러면 뭐예요? 스트라이핑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핵심어를 알아주면 되고요. 또 설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28번입니다. 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 복구의 용이성을 위해서 다수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전송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한 개의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저장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 개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디스크처럼 나누어 쓰는 것이다. 이 기법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4번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의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를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 달린 하드디스크는 하나예요. 근데 그걸 나눠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하나는 C 드라이브, 하나는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죠. 실제로는 하나인데 우리가 C, D로 나눠서 쓰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디스크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디스크 명령어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바로 F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세요. 네. 자, 문제 29번도 레이드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레이드 1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레이드 1은 무슨 기법이에요? 미러링 기법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디스크가 있어요. 하나당 1테라예요. 1테라. 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예요? 1테라죠. 왜냐하면 두 번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4쪽에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입출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네. 네, 폴링 방식이 있고 인터럽트가 있고 DMA가 있네요. 네, 폴링 방식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인터럽트에서 나왔나요? 네,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폴링 방식이 있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다. 거기서 나왔고 자, 인터럽트, 입출력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인터럽트를 걸죠. 자, 3번에 DMA가 무엇일까요? 네, 입출력 장치가 주기억 장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DMA. 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얘가 쓰는데 여기에 입출력 장치가 있고 여기에 DMA 제어기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CPU의 허락을 받고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CPU가 너무 바쁘니까 DMA 제어기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니네들이 써라. 다 쓰고 나면 대신 인터럽트로 알려주라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의 세마포 방식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방식이죠. 어떤 자료를 쓰고자 할 때 그 자료를 쓸 수 있는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세마포어 방식, 모니터 방식 뒤쪽에서 나오게 되겠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125쪽. 네. 자, 대용량의 자료 전송을 위해서 장치 드라이버가 중앙 처리 장치에 간섭 없이 그랬습니다. 간섭 없이 직접 메모리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DMA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얘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108쪽 한번 보세요. 자, 108쪽에 보면은 이제 DMA가 있죠. 네, DMA가 있고 또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MA라는 것은 그 기법 중 직접 주격 장치를 이제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을 DMA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구현한 것이 바로 채널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종류가 있죠. 네,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또 사이클 스틸링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이클 스틸링이 사이클 스틸링은 뭐죠?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입출력 장치가 이 회선을 사용하고 있을 때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1번에 보면은 바로 DMA가 되는 거죠. 직접 메모리와 장치 간에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거 DMA.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DMA에 관련된 문제가 되죠. 자, 입출력 방식에서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DMA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CPU 거치지 않죠. 네. DMA 제어기와 CPU가 시스템 버스를 공유한다. 네, DMA 제어기에 의해서 입출력이 수행되는 도중에 CPU는 어때요?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DMA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이 됩니다. 네, 문제 3번. 자,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 중에서 CPU의 부담이 적은 방식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DMA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CPU한테 부담이 적은 게 뭐예요? DMA가 되죠. 왜냐하면 DMA는 메모리를 입출력 장치가 직접 액세스하는 거죠. CPU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PU에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DMA가 되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필요할 때만 입출력을 하는 것. 네, 프로그램된 I/O 순서 4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문제 4번도 같은 방식이 되죠. 문제 4번도 이제 DMA 방식이 되죠. 정답은 DMA가 될 겁니다. 네. 네, CPU가 입출력에 관여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입출력 방식은 바로 이제 DM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도 DMA에 관련된 건데 채널과 프로세서가 동시에 주격 장치를 액세스하면 채널에 우선권을 주고 프로세서는 주격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한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버퍼링과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버퍼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을 때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버퍼링이 되는 것이고, 스풀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쇄할 내용을 미리 다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프린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버퍼링이다라는 것은 주기억장치 중에서 뭐를 이용하냐면 램이라는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스풀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쇄에 관련된 거죠. 인쇄를 제어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냐면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 운영체제,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램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링은 하드웨어죠. 스풀링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평소 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저장된 공간은 보조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버퍼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속도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다. 버퍼링이다라는 것은 하여튼 임시 저장 장치는 다 버퍼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크게. 스풀링은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CPU가 있으면 프린터를 직접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스풀링이라는 공간을 둬가지고 얘가 여기한테 이렇게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럼 CPU는 이때 어떠세요? 다른 걸 해도 되는 거죠. 네. 얘는 인쇄하고 있는 동안에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병행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인쇄도 하면서 명령어 수행도 하면서. 다음에 세 번째, 버퍼링은 한 레코드를 읽어가지고 CPU가 그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입출력 장치가 필요한 레코드를 미리 읽어서 버퍼에 저장해 둡니다. 버퍼링은 보조 기억 장치를 버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버퍼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램이라는 주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네. 고속 장치인 자기 디스크에 입출력할 자료를 임시로 보관했다가 실제로 입출력을 요구하게 되면 디스크에서 입출력이 일어난 것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 출력이 나오면 우리가 스풀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되는 거죠. 자, 8번은 이제 병렬 프로세스에 해당된 건데 SIMD다, 또 슈퍼스칼라다,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다, VLIW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110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110쪽 하단에 보겠습니다. 병렬 처리 기법 중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SISD, SIMD, MISD, MIMD다라는 거죠. I는 instruction, 명령어를 뜻하고 D는 데이터를 뜻하게 됩니다. 네, 그런 기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또 파이프라이닝 기법 아까 나왔던 개념이죠. 여러 명령어를 분할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법이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현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그 공식은 꼭 알고 있으세요. 네, K 더하기 N-1이다 라는 겁니다. K는 실행할 명령어 개수, N은 파이프라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4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이닝을 방해하는 요소, 그거를 우리는 해저드라고 하는 거죠. 방해 요소. 그래서 모든 명령어들에 다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명령어 길이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의존성이 없어야지 되겠죠. 네, 독립대로 처리해야지 되고. 슈퍼스칼라 기법도 있습니다. 네, 슈퍼스칼라는 그 그림을 한번 참조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슈퍼스칼라구나 라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8번이죠. 8번에 1번을 보면 SIMD는 그랬습니다. SIMD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죠.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와 하나의 데이터만, 걔가 틀린 거죠. 여러 개의 데이터. 하나만을 지우고 여러라고 쓰면 되겠죠. 네, 여러 개의 데이터.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기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슈퍼스칼라는 이제 이보다 더 발전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슈퍼스칼라죠. 네, 다수의 명령어 실의 유닛은 단위입니다. 다수의 명령어 실의 단위를 이용해서 각 사이클마다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기법이다. 자,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수행 과정을 2 이상의 단계로 나눠서 여러 명령어를 중첩해서 실행한다라는 거고,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VLIW가 있습니다. VLIW는 이제 관련된 명령어를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 형식에 다수의 연산 코드를 포함시켜서 여러 개의 기능 유닛, 여러 개의 기능 단위,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를 한 군데 모은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행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같은 기법이 되죠.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슈퍼스칼라입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2개 이상의 처리 단위가 있어야 해서 데이터 의존성이 있어도 그랬어요. 데이터 의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또 여기서 명령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명령어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얘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명령어가 끝날 때까지 얘는 어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이제 의존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자, 병행 처리 기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2, 3, 4도 한번 읽어보면 슈퍼스칼라는 프로세서 내에 파이프라인 내 기능 단위를 여러 개 포함시켜 매 사이클마다 1개 이상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VLIW는 컴파일러가 이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가진 명령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령어 코드 내에 재배열해주는 기법이 되고, 슈퍼 파이프라인 기법도 있다. 파이프라인 단계를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요.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명령어가 중첩으로 실행된다. 맞죠? 실행 명령어의 처리율을 향상시킨다. 개별 명령어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맞아요? 네, 틀리죠. 네, 파이프라인은 3개인 경우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실행이 되지만 파이프라인 기법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어의 처리 시간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전체 끝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여러 클럭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명령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네, 똑같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죠.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스템 자원의 사용에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네, 명령어 간의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서로 충돌이 없어야 되고 의존성이 없어야 되고 모든 명령어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효율이 좋다. 4단계면 다 4단계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2단계다 그럼 다 2단계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니다 그거죠. 네, 전체 끝나는 시간만 줄일 수 있는 것이지 한 개의 명령어 처리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자,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지 않는 CPU를 개선을 하면 4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갖는 CPU를 설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성능 향상은 최대 몇 배인가? 4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K 곱하기 N, 네, K 더하기 N-1이죠.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 얘는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파이프라인을 4단계로 구성을 했어요. 명령어는 100개예요.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네, 명령어가 100개다 그죠? 100. 네, 100 곱하기 4. 총 끝나는 시간은 얘가 400이 되겠죠. 끝나는 시간이. 네, 파이프라인 기법을 썼다 그거죠. 그러면 100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103분의 400이 되어서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은 최대 4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네,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최대 효율로 동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가 뭘 물어본 거예요? 파이프라인 해저드를 물어본 거죠. 방해하는 요소. 네, 자원이 충돌됐어요. 동일한 데이터를 쓰고자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요 라는 거고 또 단계별 처리 시간이 상이해요. 이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은 어때요? 동일해야 되겠죠. 네,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또 다르고 그러면 파이프라인 구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메모리 대역폭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 처리 속도에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예,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병렬 처리 구조에서 풀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해 주면 되죠. SISD냐, 네, SIMD냐, 네, MISD냐. 그죠? MIMD냐. 이게 4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말을 좀 꽈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MISD다. 진정한 의미의 직렬 프로세서다. MIMD. 다중 명령어. MI니까 다중 명령어가 되겠죠?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MD니까 뭐예요? 멀티 데이터가 되는 거죠. SIMD. 단일 명령어, MD니까 다중 데이터. SISD,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시작된 방식, SISD, 본노이만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네, RISC와 CISC입니다. CIS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RISC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CISC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좋았죠. 근데 명령어가 붙으다 보니까, CISC는 이제 명령어, 쓸 수 있는 명령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RISC는 이제 어쩌냐면 이제 명령어 종류를 적게 만든 거죠. 네, 제한을 한 겁니다. 네, 적다. 명령어 종류가 적으니까 이미 다 해석이 되어 있는 몇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 기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서는 어디 나와 있냐면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IS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CISC는 그것의 반대니까요. 명령어의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종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터 수가 많습니다. 레지스터 수가 많으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전 길이 명령어 형식의 명령어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똑같아요. 고전 길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구현할 수 있어요? 네,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정 길이가 안 되면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드 와이어드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1번에 보면 15번에 1번. 네. RISC는 CISC에 비해서 명령어 개수가 적다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CISC는 RISC에 비해서 명령어가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틀렸죠. 네, 명령어 더 복잡하게 됩니다. 자, 3번에 일반적으로 RISC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이제 명령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돼요. CIS에서 작성된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명령어 종류는 적어요.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종류는 많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쓰다 보면은 사용된 명령어의 개수 똑같은 이 크기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명령어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얘는 명령어 종류가 적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명령어의 개수는 실제로 똑같이 구현을 하는데 사용한 명령어의 개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얘는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길이가 이렇게 짧게 끝났는데 얘는 작은 명령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명령어에 사용된 명령의 개수는 더 많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RISC는 파이프라인과 스포스칼라 구조를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고정 길이 방식이니까. 자, RISC는 일반적으로 레지스터의 수를 눌려서 속도를 향상시킨다. 레지스터 수가 많습니다. 네. 자, 16번 가겠습니다. RISC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RISC입니다. 네. 그래서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맞죠? CISC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많은 명령어. 이게 틀렸죠? 네, 명령어 개수는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메모리 접근은 로드, 스토어. 이 명령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CIS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범용 레지스터가 제공된다. RISC가 레지스터가 더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기억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답 나오겠죠. 네, 기억된 정보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것을 무슨 기법, 무슨 메모리예요? 연관 메모리. 2번이 연관 메모리입니다. 네, 1번은 램을 의미하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을 의미하죠. 3번은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을 의미하죠. 네, 4번은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죠. 네,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 가상 메모리죠. 자, 비교적 18번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자기 디스크에 연결하는 채널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채널이 바로 DMA죠. 네. DMA 기법이 있는데 이 DMA 기법을 구현하는 게 채널이고 채널의 종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록 멀티플렉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빠른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빠른 것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속도가 빠른 것을 연결하는 채널은 바로 셀렉터 채널이 됩니다. 멀티플렉서 채널은 이제 저속인 입출력 장치를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네. 자, 명령어 파이프라인 단계가 4다 그랬습니다. 클럭 주파수가 1MHz다 그랬습니다. 10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네, 10개의 명령어다. 그죠? 10개의 명령어 네, 더하기 n-1이죠. 여러분 이 공식에서 이거요. 4단계다 그랬으니까 4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13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클럭 주파수가 되죠. 주파수가 1MHz다 그랬습니다. 1MHz다라는 것은 뭐냐면 1초에 1메가번 클럭 펄스가 일어나요 라는 거죠. 이거 한 번은 그랬습니다. 이거 한 번은. 이거 한 번 일어날 때는 얼마예요? 1메가분의 1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킬로, 메가, 기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0의 6승분의 1초.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6승. 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3번이 되겠군요. 네, 됐네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